이번 시간에는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누구나 할 수 있다. 동표준입니다. 검사를 할 때는 역시나 각 제조사의 정비 지침서에 따라 해야겠죠? 물론입니다. 왜냐면은요. 같은 시스템을 전자제어 차량이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메이커사, 제조사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입력 신호, 출력 신호, 제어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센서의 탈부착, 교환 등에 사용되고 있는 힘값, 우리가 이제 토크 값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다 매뉴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해당하는 메이커사의 정비 지침서를 활용해서 정비 지침서에 나와져 있는 내용대로 반드시 작업과 그 다음에 교환, 수리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VJ 엔진맨이 준비한 내용이 정비 지침서이군요. 만나보시죠. 엔진 정비 스타트! 정비를 할 때 꼭 참고해야 한다는 정비 지침서. 그것이 궁금하다. 전문가를 찾아 경기도 부천시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자동차 이영훈 대표입니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는 정비 지침서라는 걸 활용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요. 정비 지침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책자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웹상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책자 형태는 내용을 보시면 차량에 있는 엔진, 그리고 셰시, 그리고 전기장치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이 그림 또는 글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비 지침서를 활용해서 차량 내부에 또는 차량에 있는 각종 장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탈부착하는 순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탈부착할 때 안전사항은 또는 유의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지침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비 지침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커넥팅 로드를 탈부착하는 순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커넥팅 로드를 베어링을 점검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측정을 할 때 기준치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분해 조립 순서는 어떤 건지, 이렇게 목차별로 그리고 순서별로 자세하게 지침서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비 지침서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커넥팅 로드 베어링 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커넥팅 로드 베어링 부는 탈부착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침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커넥팅 로드 베어링을 탈부착할 때 어떤 힘으로, 힘의 체결력은 얼마 정도로 적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커넥팅 로드 베어링을 탈부착하는 이유는, 그리고 탈부착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지침서에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를 활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 보시면 참고라는 내용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오일 펌프를 조립할 때, 탈부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내용을 보시면 오일 펌프의 면은 장착 전에 실런트로 도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도포한 실런트는 어떤 두께 정도로 도포를 해야 되며, 그리고 실런트는 중간에 끊김없이 도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포한 후 5분 내에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참고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참고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규정하는 형태의 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고요. 현장에서도 이런 참고사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를 한 후에
다시 누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누수가 발생하거나 하는 형태의 재작업이 또 이루어지는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비 지침서는 반드시 정비사들로서는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네, 정비 지침서는 일반인 누구나 서점에서 다 구매가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웹상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비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나 일반인 누구나 로그인 또는 등록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좀 더 전문적인 정비 또는 제작사에서 보안으로 걸려있는 형태의 사이트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사원증을 등록하거나 또는 유료로 진행되는 형태의 사이트가 일부 있습니다. 누구나 정비 지침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니 꼭 잊지 말고 확인해 보자고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뒀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가솔린 전자 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중 점검, 진단,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가솔린 차종에 따른 전자제어 장치를 이해하고 전자제어 장치의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의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고장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제어 장치의 고장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의 제어회로 관련 자료에 따라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를 규정값 범위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관련 부품의 규정값 범위가 되도록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점검,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의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단,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연료장치 정비, 엔진 점화장치 정비, 흡배기 장치 정비,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정비, 배출가스 장치 정비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센서, 엔진 컨트롤 모듈, 진단 장비, 서비스 데이터,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가솔린 전자제어 점검, 진단, 조정 두 번째 시간도 역시 기대가 돼요. 그럼 기대감을 갖고 출발해 보죠.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자, 우리가 그 전자 제어 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점검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약간 성능 튠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금 더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좀 깊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점검하는 내용들 중에서는 지금 GDI 엔진을 이용하는데 요 안에는 엔진 중에서 우리가 CVT라고 해가지고 가변식 밸브 제어, 그러니까 밸브의 타이밍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학습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흡기계통 후에 공기를 들어오는 그 매니폴드의 길이를 길게 짧게와 같은 가변식 제어, 흡기계통의 제어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캠축을 직접 진각, 지각과 같이 원래 회전하는 타이밍보다 빨리 할 수도 있고 조금 느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식 제어 방식도 있고, 또한 DOHC 엔진은 기본으로 해가지고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에, 즉 그 중간에 있는 유압식 리프트라고 하는 장치에 오일 양을 조절하고 오일이 공급되는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흡배기 밸브에 개폐하는 타이밍을 제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속시, 고속시, 또한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오버랩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디젤 기관에는 없지만은 이 오버랩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반대로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흡기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타이밍이 길어지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실제로 압축과 공기의 흡입,
필요한 그 타이밍상에 배기밸브가 겹침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흡입해서 들어오는 공기량에 충분히 충진하지 못하는 이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버랩 되는 부분까지도 필요한 영역 범위에 따라서 조절해주는 장치가 바로 우리 CVT라고 하는 장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점검, 그 다음에 또 나와져 있는 게 우리 ETS라고 하는 전자 스로틀 바디가 있겠죠. 이 전자 스로틀 바디가 나와져 있는데 그 안에 TPS1, TPS2와 같은 기본적인 제어 모듈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출력, 기본적으로 TPS1이나 TPS2가 나와져 있는 작동할 때에 따라서 출력 전압 같은 경우는 상호간에 반대입니다. 1 같은 경우가 0V에서 5V대로 상승하게 되게 되면은 2 같은 경우는 반대로 5V에서 0V로 하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이냐 불량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서 더 나가서 이 GDI 엔진 같은 경우는 저압의 연료 펌프도 있지만은 고압의 연료 펌프도 있겠죠. 또한 기타 전자제어 차량에서는 바로 우리가 PCSV라고 하는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장치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연료 증발가스 제어 장치죠. 물론 연료 증발가스 제어 장치는 전자 제어에서 처음 채택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캐브레터라고 하는 기화기 장치, 거기에 조금 전기적인 요소를 가미한 우리가 이제 FBC라고 하는 이런 구용 장착한 차량에서도 공급되는 연료가 실제로 연소실 안에 못 들어가고 소비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재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MPI, GDI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해서 연료가 누설되는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고 거의 없어졌고 탱크의 문제죠, 탱크. 가솔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화성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연료 탱크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연료가 기화되는 성질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화되는 압력 또는 기화되는 것 자체의 성분이 HC, 탄화수소라고 하는 성분이다 보니까는 이게 대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HC는 연료의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다 보니까는 흡기 계통으로 재연소 시켜서 저감을 시키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우리 PCSV라고 얘기하는데 PCSV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무 때나 공급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재연소라는 게 HC를 저감하기 위해서 또 HC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HC에 대한 저감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존에 발생하는 HC보다 조금 더 증가된 양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다 재연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엔진의 상태죠. 그게 충분히 어느 정도 냉각수도 충분히 워밍업이 돼 있고 워밍업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적어도 65도씨 이상 정도의 워밍업이 예열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지된 상태나 공유된 상태보다는 일정 부분 이상 엔진이 가속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1450 rpm 이상 정도의 회전 속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그것도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엔진이 공회전 상태에서는 엔진이 충분히 워밍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재연소하는데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행이라고 그러면 완전한 중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토크가 있을 때 그때 사람으로 친다고 그러면 좀 배가 고플 때 조금 음식을 더 섭취하더라도 포만감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배가 부르는데 그때 또 연료로 음식을 섭취하면 진짜 배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중속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계통의 PCSV 장치의 점검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작동을 안 할 때에는 연료 탱크에서 증발하는 가스가 PCSV라고 하는 컨트롤 솔리드 밸브를 통해서 흡입되면 안 되죠. 막고 있어야 되죠. 캐니스터라든지 이렇게 포집 장치를 통해서. 그때는 그럼 기화된 연료가 탱크의 압력으로 존재할 거예요. 근데 어느 부위에선가 만약에 누설이 된다, 막지를 못한다, 그럼 연료 탱크에서 기화된 증발가스는 어딘가로 새겠죠. 그럼 탱크의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SV의 누설과 같은 점검은 연료 탱크의 압력을 점검하는 연료 탱크 압력 센서의 데이터 값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PCSV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연료 탱크의 압력 또는 PCSV 솔리드 밸브를 갖다가 우리가 강제 구동, 액추에이터 구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학습을 이렇게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ETS라고 하는 전자제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별이에요. 실린더별로 밸런스가 안 잡힌다 이거죠. 폭발하는 힘이죠, 토크.
밸런스가 안 잡힌다는 얘기는 어느 실린더에선가 미스파이어라고 하는 실화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실화가 발생이 되면은 아무래도 가속 중에 노킹이 유발될 수 있거나 출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과도한 매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화를 점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학습 모듈 안에도 교재에도 나와져 있지만은 상당히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실화를 감지하는 방법 중에서는 우리가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린더별로 또는 촉매 단계에서의 각각의 이제 실화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도 있지만은 밸런스 차원이라고 좀 봐줘야 돼요. 어느 쪽 실린더든 간에 특정한 실린더에서 실화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타이밍의 밸런스가 좀 깨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는 우리가 액추에이터 강제 구동을 통해서 점화계 통해 우리가 실화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겠느냐, 또는 연료를 분사하는 계통의 인젝터 계통의 연료 분사에 실화를 유발하는 연료와 점화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대변을 해가지고 밸런스 점검을 통해서 또는 그거를 액추에이터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센서에 대한 단품에 대한 점검 영역을 뛰어넘는 뭐 거의 엔진의 튠업, 성능에 관계되는 점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제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또 역시 기본적인 이제 스캐너를 걸어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스캐너의 화면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점검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미 스캐너는 준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최소한 키온 이상 또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연료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실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이제 자기 진단기 사용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GDI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제 컴퓨터 쪽에 램프가 들어왔죠. 서로 통신을 한다는 얘기죠. 먼저 이 부분도 자기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기 진단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하니까는 고장 부위가 지금 검출이 됐어요. 배기 밸브 제어 솔레노이드 회로 값이 낮다라고 좀 나와져 있어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배기 밸브 제어 솔레노이드는요, 바로 우리가 CVT를 제어하기 위한 오일을 제어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오일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OCV가 있어요. 그래서 DOHC 같은 경우는 흡기 쪽에 OHC 밸브가 있고 배기 쪽에 OCV 밸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배기 쪽에 나와져 있는 OCV 밸브에 지금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CV 쪽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진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큰 포션을 갖다가 우리가 점검을 하는 기초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센서 출력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요, 먼저 제가 센서 출력 2, 3으로 나눠 가지고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습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센서 출력 2단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좀 들어가 보면은, 예. 처음에 먼저 나와져 있는 게 우리가 CVT에 관련하고 있는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흡기 밸브의 열림량, 열리는 시작에서부터 최대로 열리는 시점까지의 각도, 또 배기 밸브,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겹치는 오버랩 구간 등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엔진이나 시뮬레이터 또는 실차량에서 그 패턴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영역들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첫 화면에서는 안 나오니까 페이지 다운을 시켜서 지금도 안 나오죠. CVT 영역이 안 나오고요. 자,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뭐 흡기 캠샤프트 현재 위치 제가 한번 고정을 시키고요. 배기 쪽, 흡기 배기가 따로 인가는 배기 쪽. 자, 이제 현재 위치라는 부분이 있고 목표값이라는 게 있어요. 또 목표값 흡기 배기에다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오일이나 유압을 제어해주는 OCV 밸브가 있어요. 오일 컨트롤 밸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흡기와 배기가 있으니까는 두 개 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6개 정도를 갖다가 한번 픽스를 시켜봤어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은요, 캠축의 위치, 흡기나 배기나 캠축의 위치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위치가 있고, 실제 위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모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크랭크 각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당하는 차량의 정비 지침서죠. 매뉴얼을 직접 보면서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공회전 또는 일정 부분 이상의 가속 상태에 따라서 규정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 변화가 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CVT 계통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등에 대한 점검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엔진의 모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관련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흡기 계통, 캠축, 배기 계통, 캠축, 여기에는 설정, 목표, 실제 이런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준의 각도가 맞느냐 등을 점검해서 정상이다 불량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 참고해서 봐야 될 게 바로 OCV 흡기 캠축. 아까 우리가 자기 진단을 했을 때 고장이 나왔던 게 어느 쪽 영역이었죠? 배기였었어요. 배기. 그래서 배기 쪽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CVT 배기 캠축 OCV 유지 듀티라고 나와져 있어요. 양쪽 다 지금 현재부 상황에서는 13.67% 이 정도로 나와져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제가 한번 가속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속 제어를 했을 때 이 변화되는 표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자, 가감속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1도 내외에서 변화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바로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가감속을 할 때에 목표나 실제 위치들이 좀 변화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연결을 해놨고요. 다시 이제 가감속을 합니다. 상당히 일정량 부분에서는 큰 폭에 대한 지금 각도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 엔진의 부하 상태, 회전 속도 상태 등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이런 식의 점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뭐 차종에 따라서는 매뉴얼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가속과 감속 등에 따라서 캠축이나 흡기 캠축이나 배기 캠축에 대한 진각폭에 대한 변화 등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바로 우리가 CVT 쪽 계통의 OCV 밸브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서 우리가 또 이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PCSV의 누설과 관련하는 점검을 하는데 제가 이제 픽스 시켜서 CVT 쪽으로 고정된 요소들은 다시 이제 해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또 한번 F1을 눌러주시면 다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풀리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동을 걸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PCSV 계통에서 이상 유무 누설 시의 점검은 막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연료 탱크에 증발된 가스 압력이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심하게 변화가 된다 그러는 경우에는 어디서 누설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료 탱크의 압력 쪽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료 탱크의 압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지금 나와져 있죠. 예. 연료 탱크의 압력이 전압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PCSV 계통에서 누설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압력에 대한 수치가 변하면서 거기서 파생돼서 발생되고 있는 전압도 상당히 규정된 폭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위를 점검하는 게 결국은 PCSV와 누설과 연료 탱크의 압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점검하는 기법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외에 PCSV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액추에이터 구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매뉴얼 중에서 5번에 보면 액추에이터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검사 쪽으로 일단 화면으로 한번 가보면은 인젝터 이제 강제 구동은 이제 파워 밸런스 쪽에 일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넘기고요. 엔진 체크 등, 그 다음에 캐니스터. 캐니스터는 연료 증발 가스를 포집, 모으는 장치예요.
PCSV라고 하는 컨트롤 솔레니드 밸브가 열어주질 않으면 모아놓고 있어야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액추에이터 강제 구동을 통해서 점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캐니스터 퍼즈 밸브라고 합니다. 자, 이 캐니스터 퍼즈 밸브가 바로 뭐냐면 PCSV예요. 그래서 PCSV가 정상이냐 불량이냐는 강제 구동, 요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키 온 상태지만은 엔진은 정지되고 있는 상태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키 온 상태에서 강제로 저희가 피드백 확인을 통해 가지고 정상인지 불량인지도 PCSV 계통을 통해서 연관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실린더별로 우리가 이제 실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실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요 엔진이나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실화가 발생했을 때 체크를 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값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역시 센서 출력 값이에요. 센서 출력 값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자, 요거 고정시키겠습니다. 실린더별로 실화의 횟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촉매 부분 쪽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총 8개를 한번 제가 픽스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실린더별로 실화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과 같이 자동으로 자기 진단기 자체 내에서 센서에서 입력되는 데이터 값 등의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엔진에서 실화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거나 실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 센서 출력 값에서 실화 발생 횟수 등과 관련한 데이터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실시간으로 된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횟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하나 뭘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노킹이에요. 노킹. 정상적인 연소 상태에서는 엔진 소리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천천히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폭발하는 횟수만큼 펑펑펑펑펑 일정할 겁니다. 근데 실화가 났다는 얘기는 특정한 실린더에서 제대로 펑이 안 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과격하게 특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두들기는 소리와 같은 노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은 노킹이 발생한다, 노킹이 또 검출이 된다 그러면은 어디에선가는 너무 약해서 실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너무 강해서 노킹과 같은 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도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하는 방법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파워 밸런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럼 파워 밸런스는 뭐냐? 바로 연료 계통, 그 다음에 점화 계통에 관련해서 실린더별로 어느 쪽 실린더에서 실화가 발생은 되겠느냐를 연료 계통에서 문제가 돼서 실화가 되느냐, 점화 계통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실화가 되느냐 등도 우리가 액추에이터 구동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스캐너상에 나와져 있는 실화 발생 횟수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값을 통해서 실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또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연관되는 노킹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등과 같은 항목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실화의 발생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밀한 체크를 위해서 전자장비 사용이 많네요. 이제는 자동차 엔진 정비를 위해서 전자장비의 사용법 익히는 것이 필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동차 엔진 정비를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비를 위한 다양한 장비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또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